우리나라에서 서양식으로 주조된 근대주화의 효시를 이루는 것은 상평통보 아비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조 방식만으로 기존 주화와 근대주화를 구분한 것이며 오히려 엽전을 대표하는 상평통보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고전시대에서 서구식 근대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주화이며 대동전과 비슷한 운명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83년에 전왕국을 설치하고 이듬해 3월 독일인 멜렌돌프를 전왕국 총판에 임명하여 제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설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후인 1890년 즉계국 499 이미 경성전왕국에 설치되어 1888년 주화를 제조한 아빈기를 사용하여 퇴보한 상평통보 아비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과건공전 주화보다 1890년 제조되어 소량이 유통되었으며 방과건공전은 1891년에 제조되고 통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을륜연명 시주화.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발이라는 가보경장 1894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근대주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종주국 행세를 하던 청나라의 이용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조선의 재정고문으로 오고 1885년 경성전왕국을 설립하면서 본격적 서양식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작업의 결과가 바로 을륜연명 1885년 한량 및 오문석화입니다. 독일 사람 크라우스에 의해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는데 재료는 두 가지 모두 주석이며 앞면 상부에는 도안화된 태극 문양이 있으며 조선왕가의 성을 의미하는 오얏나무 가지가 주위를 둘러싸고 가운데 오문일량으로 액만을 표시하였습니다. 뒷면에는 가운데 여의주를 다투는 두 마리 용이 새겨져 있고 주위에 연도, 국명, 액면 등을 넣었고 연도는 60갑자로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도안은 다분히 중국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화는 연도 표시에 육갑을 사용하는 등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시주화의 역할도 미처 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을륜연명 시주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진기한 주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태극장 시주화 및 통용화. 윤윤연명 시주화는 이후 태극휘장 시주화 15종 도안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15종의 시주화는 금화용 5종 20원, 10원, 5원, 2원, 1원, 은화용 5종 1원, 5량, 2량, 1량, 발량 동화용 5종 20분, 10분, 5문, 2문, 1문이었으며 연도 표시는 조선 개국을 기준으로 105년 1886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을륜연명 시주화를 포함한 17종의 시주화를 만들어 본 끝에 3종의 주화를 주조 유통키로 결정하여 1883년 극인이 제작된 것이 일원은화와 신문 및 오문 청동화입니다. 주화의 도안은 1886년에 만든 15종의 시주화와 동일하나 주화의 연도 표시가 되어 통용되었습니다. 이화휘장 쌍용화. 태극휘장 주화들은 거의 발행개시와 동시에 주조가 중지되었고 일본 오사카 조폐국과의 기술 협조 아래 주화라 할 수 있는 이화휘장 주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일본 오사카 제동회사 사장은 조선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화폐 제조 자금의 대부 등을 제한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여 조선의 화폐 개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얻어내었습니다. 첫째, 화폐 제조 자금의 대부 조건으로 전왕국 운영권을 일본에 위임하고, 둘째, 태극휘장 주화들을 제조하였던 경성전왕국을 해체하고 물자 수송이 보다 용이한 인천전왕국을 설립하며, 셋째, 조선화폐를 일본화폐와 같이 할 것이며, 넷째, 일본 오사카 조폐국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 이때 인천전왕국에서 제조된 주화는 5량은화, 1량은화, 두돈 오품백동화, 동화, 일푼 황동화 등 5종이며 도안 앞면 중앙 윗부분에 태극무늬 대신 조선 왕조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들어섰고 좌우의 오얏나무 가지 중 왼편 이것을 무궁화 가지로 바꾸었으며 은화의 경우 여의주를 움켜쥔 뒷면 이용이 일본 주화의 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한말 화폐 질서를 뒤흔든 두돈 오푼의 폐해. 구한말 우리나라는 근대 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엽전 제도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일정률의 권리금을 받고 가장 주조 수익률이 높은 두돈 오푼의 주조권을 여러 기관에 위임하였습니다. 품질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규정의 시행을 감시하는 기능은 없어서 각양각색의 백동화가 쏟아져 나왔고 여기에 가짜까지 가세하여 두돈 오푼 백동화의 품질은 악화일로를 치달아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구한말의 화폐 질서를 뿌리째 흔들 지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한 외국인 선교사의 아래와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체계에 의해 화폐를 발행하였는데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주조 수입이 엄청난 백동화밖에 없다. 누구든 백동화로 지불하고 있는데 50개가 되어야 1원으로 쳐준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동전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즘 정부는 좋은 백동화를 만드는 면허를 팔고 있다는데 그나마 허가도 없이 만든 가짜들 때문에 좋은 백동화를 통용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근래의 환전상들은 백동화를 4등급으로 나누어 취급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 최상품, 즉 정부 주조 둘째, 정부 주조품보다는 약간 품질이 낮은 어급 가짜 셋째,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비급 가짜 넷째에 떨어져야 통용될 수 있는 시급 가짜이다. 이화휘장 일원 은화. 고종 29년에 단양 은화 제조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일본인 오오미와 요코세가 전왕국의 주도권을 두고 암투를 벌여 전왕국 내에서는 간부급의 인사이동이 단행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전왕국의 감독을 맡고 있던 요코세에게 신화폐 발행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인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요코세가 거절하자 크게 분개하여 마스다와 담판으로 해결합니다. 일원 은화. 그 후 고종 30년 1893년 개국 502년이란 연도 표시가 된 이화휘장 일원 은화가 온양 은화에 대치되어 비슷한 도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원 은화의 뒷면에 딴양이라는 한글 표시 액면을 왜 그대로 두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장 주화를 1892년부터 이미 제조하였으나 발행 근거가 될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은 1894년 8월에야 공포되어 2년간이나 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